다음으로 2021년 6월 고1 모의고사 43번부터 45번까지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이 성탄제고요. 그 다음에 한용우님의 두 번째 작품이 수혜리민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자, 성탄제. 자, 요거는 두 가지 쪽에 초점을 좀 맞추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여기가 심상의 대비, 그런데 그것이 시각으로 인한 대비와 촉각의 대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매개체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회상의 매개체가 있어서 요거를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 자, 어두운 방 안에 빨간 숯불이 피고, 자, 어둡다, 빨간, 요렇게가 지금 색채 대비입니다. 시각인데 색깔의 대비.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애초에 제가 어린 목숨 지켰다. 자, 이게 이제 어린 시절의 화자를 말해요. 잃고 눈속을, 자, 요거는 시련이고요.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셨다.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오신 붉은 산수열매 해서 흰색과 요것도 시각의 색채 대비, 요게 첫 번째, 두 번째 색채 대비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여기서 눈은 시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산수열매는 아버지의 사랑, 이런 걸 얘기하고요.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에, 서늘하다. 자, 요거는 지금 촉각입니다. 근데 열로 상기한 볼, 그럼 역시 여기도 대비인데 여기는 촉각, 나머지는 시각이라는 것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요 6년이 무진장 중요한데요. 자, 6년은 이따금 뒷문을 눈이 치고 있었다 해서 이 눈은 요거는 요거는 회상의 매개체입니다. 앞에는 시련인데 요거는 회상의 매개체예요. 지금 내가 있는 곳에 눈이 내리고 그 다음에 그 과거에 이때도 눈이 내렸고, 그래서 요게 과거라면 여기 성탄제의 밤이었을지 모른다. 그래서 과거에서 여기 현재로 이렇게 전환되는 부분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어느새 나도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자, 이제 현재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데 옛것이라고는 찾아볼 거 없는 성탄제 가까운, 성탄제가 성탄절이에요.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리는데, 자, 반가운 그 옛날의 것. 자, 요게 뭘 말하냐면 그래서 이게 눈을 말하는 것으로서 역시 회상의 매개체가 되겠죠. 서러운 30살 나이 이마에 불현듯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눈 속에 따오신 붉은 알알이 내 혈액 속에 녹아오르는 까닭일까. 그래서 뭐 여기 시각 같은 거 사용이 됐네요. 그래서 그런 그 아버지와 같은 사랑,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나타나고 있고 그런 것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걸 드러내는 작품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용우님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독립에 대한 의지나 이런 것들을 주로 써나간 분이죠. 그래서 이분은, 자, 요 당신이라고 하는 대상이 나오면, 자, 요 당신의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가 조국이나 광복, 부처나 진리, 그 다음에 뭐 사랑하는 연인. 자, 스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로 보는 건 스님이었다라고 하는 입장을 생각하는 거고요. 독립운동가 였으며 그 다음에 일제라고 하는 시대상을 생각했을 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처 진리온 건 스님이었다는 걸 고려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인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는 것은 시 자체로 해석했을 때 일단 한용운님에서 당신이라는 개념이 나오면 이런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나는 당신의 옷을 다 지어 놓았습니다. 옷을 다 지었대요. 심의도 짓고 도포도 짓고 자리옷도 지었습니다. 짓지 않은 것은 작은 주머니에 수놓는 것뿐입니다. 그 주머니는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손때가 많이 묻었다는 건 그만큼 오랫동안 지금 이거를 간직하고 있었다. 짓다가 놓아두고 한 까닭입니다. 여기가 이유가 나오죠. 그러니까 만드는 걸 일부 늦추고 있어요. 바느질 솜수가 없는 줄 알지만은 그러한 비밀은 나밖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 주머니에 술을 놓으려면 자, 이 부분 중요해요. 내가 뭔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나의 마음은 수놓은 금실을 따라서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고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 즉 나의 마음은 내 마음이 요 술을 따라서 들어갔다가 맑은 노래가 된다니까 나의 그 걱정이나 뭐 이런 시름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된다 이런 건데 지금 마음을 실 같은 거에 빗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추상적인 대상, 즉 마음의 상태라고 하는 추상적 대상을 구체화한 표현이 사용됐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눈에 보이게 표현했다. 그래서 동짓달 기나긴 밤이라든가 한월이 베어낸다.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월이 베어내요.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걸 잘라냈다. 그 다음에 나의 슬픔도 퍼다버린다. 이런 것처럼 슬픈데 그걸 퍼다버리는 이런 것까지를 포함한 개념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주머니는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이다 해서 이게 역설법이 쓰였습니다. 그러면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지금 당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당신한테 주려고 지금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옷이나 주머니나 등등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걸 다 완성을 했는데 당신한테 주려고 완성을 했는데 완성을 하는 순간 당신이 오기를 나는 찾을 거고 근데 안 왔다는 것 완성하는 순간 오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짓기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짓고 싶어서 다 못 짓었다. 당신이 왔을 때 줄 수 있게끔 난 그때 완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역설법의 다른 예 나올 수 있고요. 그 역설법의 다른 예는 수업 시간에 지겹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 역설법의 다른 예는 지금 적어 보도록 할 테니까 꼭 나오니까 공부를 좀 해주시기 바라요. 자, 역설법의 예입니다.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별별이 이룩하는 축복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는 이별이 있어야 해.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 찬란한
슬픔의 봄.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또 한 요런 정도의 그 외로운 황홀한 심사. 뭐 요런 것들이 역설인데, 역설을 찾는 법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자, 소리가 없다 근데 아우성은 있다, 이별했다 축복이다, 사랑하는데 이별한다, 겨울인데 무지개다, 찬란한데 슬프다, 괴로운데 행복한 사람이다, 외로운데 황홀하다. 이렇게 긍정 부정이 같이 나오고요. 반어랑 구별하는 문제. 자, 두 개의 대상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반대의 것이 나오는 게 역설이다라는 거 생각하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역시 문제는 다뤄보시고 부족하면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